속보, 토트넘, 모드리치 영입 확정, 메디슨 방출하고 새 출발한다는 감독이 모드리치 영입했다고 말하자 기립박수. 크로아티아는 22일 오전 4시 45분, 한국 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위치한 스타디온 막시미르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예선 D조 10차전에서 아르메니아에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크로아티아는 승점 16점으로 조 2위를 확정하면서 유로 2024 본선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경기를 주도한 팀은 크로아티아다. 크로아티는 70%에 근접한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아르메니아의 골문을 노렸다. 이날 크로아티아는 전반에만 12개의 슈팅을 날려 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결국 결실을 맺었다. 전반 43분 안테 부디미르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크로아티아는 한 골을 지켜내며 결국 1-0으로 승리하게 됐다. 이날 승리로 크로아티아는 유로 2024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하게 됐다. 통산 7번째 진출이다. 크로아티아는 우에파 유로 1996 잉글랜드 대회에 처음으로 유로 무대를 밟았다. 2000년엔 본선 무대에 실패했지만 2004 대회부터 6회 연속 본선행을 확정하게 됐다. 크로아티아는 우에파 유로 2008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회 당시 8강에 오른 것이 대회 최대 성적이다. 지난 2020 대회에선 16강에 올랐지만 스페인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크로아티아는 자국의 영광을 대부분 모드리치와 함께하고 있다. 모드리치는 2006 국제축구연맹, 피파, 독일 월드컵부터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담당했다. 이후 4번이 월드컵 무대를 함께했다. 2014, 2018, 2022까지 함께했으며 2018 월드컵 당시 결승에 진출해 우승을 노리기까지 했다. 유로 무대에서도 매 순간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와 함께했다. 모드리치는 우에파 유로 2008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로부터 2012, 2016, 2020 유로의 주전 미드필더로 뛰었다. 모드리치는 이번 우에파 유로 2024 예선에서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팀의 본선 무대를 이끌었다. 다가올 우에파 유로 2024 독일 대회는 모드리치에게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드리치는 1985년생으로 38세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노장 선수다. 하지만 모드리치는 앞만 바라봤다. 그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로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많은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확실히 몇몇 선수들이 돌아오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전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음바페 유니폼보다 더 팔려. 손흥민 후계자 자격 갖죠. 리그앙 공홈. 이강인 신드롬 조명. 프랑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는 11월 30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 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의 이름이 더욱 눈에 띈다. 이강인 덕에 파르크 데 프랭스 PSG 홈구장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 파리는 이강인에 미쳤다. 이강인은 음바페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받았다고 전했다. 레알 마요르카에서 온 PSG에 온 이강인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좌우 윙어. 전방 등 여러 포지션을 오가면서 입지를 다졌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신뢰를 얻었다. 친분을 과시하던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지만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한 여러 동료들과 특급 케미를 자랑하면서 PSG에 잘 녹아들었다. 실력과 더불어 마케팅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 마요르카 시절부터 이강인의 마케팅 가치는 눈길을 끌었다. 마요르카를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을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향시적으로 조명했다. 마요르카의 열기가 프랑스까지 이어졌다. PSG 연고지인 파리는 한국인들이 원래도 많이 가는 도시인데 이강인이 이적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경기를 즐기며 소비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 영입을 위해 큰 공을 들였다고 했다. 프랑스 L210SPORT는 캄포스 단장이 프랑스라 소르본느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진행한 발언을 보도했다. 캄포스 단장은 그 자리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캄포스 단장이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을 꾸준히 모니터링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려왔다. 이강인의 PSG 이적설이 한창 뜨거워질 무렵 스페인 마르카는 캄포스 PSG 단장은 이번 시즌 내내 이강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수가 됐다. PSG는 이강인에게 1군 자리와 유럽 대항전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를 회상하며 캄포스 단장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정 가격을 넘지 말라고 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난 이강인을 정말로 좋아한다.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나 나는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이강인으로 인해 PSG는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중이다. 이강인은 음바페만큼 PSG의 새로운 인기 선수로 떠올랐다. 이강인 유니폼 판매는 음바페를 넘어설 정도이고 하나의 신드롬이 됐다. PSG 관계자인 마크 암스트롱은 모든 영입은 스포츠적으로 이뤄지는데 이강인이 온 이후 PSG는 엄청난 상업적 이익을 얻는 중이다고 했다. 이어 이강인은 PSG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다.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이탈 후 덴벨레와 더불어 PSG 드리블러가 된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자산이 될 선수다. 암스트롱에 따르면 PSGX 전 트위터 팔로워 중 한국 사람이 프랑스인, 미국인 다음으로 많다. PSG 홈구장에 오는 한국 팬들은 이강인이 온 후 20% 정도가 늘었다고 알려졌다. 수익성이 엄청난 상황이다. 고 덧붙였다. 프랑스 공영방송 텔레비지옹은 7분 동안 이강인 특집 방송을 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성장해 마요르카에서 뛰고 파리까지 온 과정과 한국과 파리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조명했다. 프랑스 공영방송이 다룰 만큼 현지에서는 이강인을 한 명의 스타가 아닌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리그안 공홈은 이강인은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이강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강인은 다재다능하고 결단력이 있고 라커룸 모두에서 인기 있는 선수다. 엘리케 감독은 많은 자질과 욕심을 가진 선수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열심히 한다. 압박감 속에서도 공을 잃지 않으며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하면서 이강인 신드롬을 조명했다. 또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엘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선수이면서 PSG가 아시아에서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인은 아시아 새로운 스타가 돼 국가대표 스타 손흥민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강인의 활약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그럴수록 프랑스 내 이강인을 향한 관심은 올라갈 것이다. 3. 손흥민 새 동료될 뻔했는데 유리몸 위혹 오른쪽 화살표 영입 후보 제외. 영국 매체 텔레그라프는 30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유력한 영입 후보로 거론됐던 로이드 켈리 25. 본머스를 내년 1월 영입 후보 명단에서 제외했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의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다. 리그에서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3연패를 당했다. 승점 획득에 실패한 탓에 순위는 1위에서 5위로 추락했다. 수비 불안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토트넘은 최근 3경기에서 무려 8실점을 내줬다. 탄탄한 수비가 장점으로 꼽히던 시즌 초반과 대조를 이뤘다. 미키 판더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공백이 컸다. 두 선수는 각각 부상과 퇴장 징계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에는 두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었다. 백업 센터백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토트넘은 올여름 조 로든, 자펫 탕강가,
다빈손 산체스를 모두 내보낸 탓에 센터백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실정. 토트넘은 부랴부랴 새로운 센터백 영입에 착수했다. 유력한 영입 후보로 켈리가 거론됐다. 왼발잡이의 켈리는 판더펜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이적 가능성은 낮지 않았다. 본머스는 오는 2024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켈리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매각하여 이적료 수익을 챙기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거론된다. 2,500만 파운드, 약 408억 원, 이상 3,000만 파운드, 약 490억 원, 이하의 제한이라면 켈리를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걸림돌은 켈리의 잦은 부상이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켈리가 지난 26일 셰필드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 그를 영입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의 잦은 부상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측된다. 켈리는 지난 9월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이 경기를 결장한 바 있다. 부상이 잦은 선수를 겨울에 데려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텔레그라프는 켈리는 지난 시즌에도 발목 부상에 시달린 바 있다. 토트넘은 판더펜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상이 잦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전했다.